그림 좀 한번 보실래요? 어떤 그림이 나와 있나요? 예,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밑에 인생이란 글자와 물음표가 나와 있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예.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인생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선생님도 그 인생이란 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이런 생각에 아주 너무 많이 깊이 빠져서 살았어요. 우일지 말했지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는 거, 상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처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죽으면 끝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두 번씩은 본능적으로 이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텐데, 저는 특별히 그랬어요. 한번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해답은 무엇인가? 한번 넘겨볼게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인생의 의미가 소유일까 존재일까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한번 먼저 소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것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살면서 생각하나요? 뭐니 친구들. 글쎄요.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봐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가장 행복해질 것 같고, 또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을 잘 하면,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권력을 갖는다면, 명예 이런 것을 중요시하고, 여자들은 이제 뭐 좋은 옷을 입고 살고,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산다면, 뭐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다 의미를 찾고 추구하고 열심히 사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리면 다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여기 그림 보면은 이거 뭐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예. 자살하는 모습인데, 자살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다는 스위스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알프스 소녀를 읽고 가장 가보고 싶었던 나라가 알프스를 가고 싶고 스위스를 가고 싶었는데,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을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이렇게 행복한 이제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저 어릴 때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고 좀 새마을 운동하면서 스레트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든요. 또 뭐 아이스크림 장사, 아이스케이크, 얼음과자 이런 장사가 오면은 뭐 고무신짝이나 새로 진 거 갖다 주고 바꿔서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고, 차가 오면은 신기해서 애들이 막 차리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살았던 어릴 때 그런 생활에서 지금은 너무 아름다워지고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졌는데, 어떻게 자살률이 1위가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고위층에 있는 권력 있고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또 인기를 많이 얻은 연예인들도 많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를 알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소유가 아닌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생은 처음에 사람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아미노산 같은 단백질이 합성되어서 그것들이 이렇게 원자로 분열되고 생명체로 모양이 바뀌어서 이것들이 전부 나중에 뭐 이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새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원숭이 모양 같은 데서 크로마뇽이니 네안데르탈인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런 사람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진화론을 배웠는데,
지금은 진화론이 거의 맞지 않는다는 걸 밝혀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DNA 같은 유전자에 의해서 생명체가 그대로 전달되고 외모나 성격이나 체질까지도 그대로 유전에 의해서 전 생명체가 유전된다는 것이 나온 것을 보면은 그리고 종류가 막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덩어리에서 점점 분열되어서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 원숭이가 되고 지렁이가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해답이 있어요. 그 알 수도 없었던 해답이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책에 제가 궁금해하던 모든 것, 세상의 시작,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이 다 궁금했던 해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시작돼서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란 말이 10번은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죠. 공기도 전파도 또 여러분 보통 손에 뭐 6만여 마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세균. 세균 중에 6만 마리도 넘게 있다 그러네.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어보면 우리가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 많은 어려운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덕분에 이렇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같은 인도 같은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가장 보람을 느끼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앉아있는 분이 왕인데요.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이 자기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다 살아보고 마지막에 쓴 전도서에 보면은 1장에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다 세상 살아보니까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12장에 보면은 너는 청년일 때 늙어서 이제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 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마지막에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가장 행복해지고 안정된 삶, 안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